자, 예, 매년 연말 때 올해 지금 조금 늦은 것 같긴 한데요. 자, 매년 12월 중순 정도 되면 작년에도 이맘때 얘기를 드렸었고 재작년에도 이맘때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 신규 상장주는 노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90개 이상씩 이게 상장이 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이제 그럼 10년이 넘어요. 그 기간 동안에 매년 이렇게 와장창 90개씩, 올해는 100개를 넘어갔고요. 작년이 100개였고요. 올해는 100개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동안에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뻥튀기 되는 게 10중 8구요. 그렇다고 모두가 이렇게 뻥튀기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좋은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해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개 정도로 밖에 안 되는 때도 있었고, 이제 많아도 10개를 넘지는 않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다루는 시기에 1년 내 구간에서 11개월 정도 기간, 1년 12장 중에서 10달, 11달 정도는, 그래서 많이 다루는 경우는 한 3, 4개 정도 사요. 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개를 거의 넘어가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있다가 언제 집중해서 살펴보냐라고 하면 바로 이때죠. 이때입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1월 달까지입니다. 여기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2월 중순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월 중하순 정도까지 한 달여 구간이 신규 상장주 피크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앞서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제가 1년 내내 부르던 노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노래가 찬바람이 불면, 이거 1년 내내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부르던 노래. 찬바람이 불면 외로운 탈 생각하지 말고 바이오를 사라. 그렇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바이오의 주요 모멘텀들이 집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찬바람이 불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년 요 시기에 신규 상장주를 집중적으로 노리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앞서서 이제 저 종목들 각각의 개별 종목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 1년에 이제 쭉 해먹고 난 다음에 연말이 되게 되면 이제 그의 상장을 시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집중적으로 상장시키는 흐름들이 원래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올해 상장시켰을 때 종목 중에서 조금 미뤄져 있던 종목들은 무더기로 상장을 시키고, 그리고 요때 같은 경우에 작업도 나와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DS 단석 같은 종목들이 상장되던 이 시기에 2023년 말, 작년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같은 경우 작년에는 물론 매년 이 시기에 나오는데 아주 연말 IPO장에서 아주 작살이 났던 게, 대박 터졌던 게 이때죠. 3연속 땄다블입니다. 3연속 땄다블. 그것도 작은 종목도 아니고, 이제 DS 단석 같은 경우가 지금 고가 대비 88%가 내렸죠. 88%. 고가 대비 88% 이렇게 작살이 나서 지금 시가총액이 3,300억이에요. 저 앞쪽에서 시가총액이 얼마였을까요? 지금 19,000원이고요. 저 고가에서 16만 5천 원이니까 3조 원 가까이 됐다라는 얘기죠. 시가총액이 3조 원 가까이 따따블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연말 바로 이 시즌에, 작년 요 시즌에 상장됐던 종목이고요. 그런 종목들 연말 시즌 상장된 거 12월 19일 온코크로스, 거의 같은 이름의 온코크로스, 온코닉 테라피틱스 온코크로스 하루 차이로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난주 9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일 연속 상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와서 다시 하루 건너뛰고, 이번 주에 삼진 식품 나왔고, 그리고 하루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또 나오는 거. 이렇게 12월 되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장을 시켜요. 하루씩. 요때 같은 경우 작년에도 뒤져보시면 요 근처에 12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상장이 쫙 나옵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띄워가지고
빵 튀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설명했죠. 에임드에서 시작해서 알지노믹스까지 에임드 날려버리고 뒤쪽에 있는 알지노믹스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중간 사이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주르륵 다. 그렇죠. 그 앞전에도 같은 경우에도 뭐 노타 같은 종목들하고 연속으로 따따블 쫙 나왔었죠. 그 연속 따따블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를 위한 빅픽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 포석 가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게 시즌을 이렇게 잡아놔야 다음 연도에 IPO가 흥행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지금 10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평일날 평소에는 안 노리더라도 노리는 구간이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되는 게 이게 피크주입니다. 피크주.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단 기대죠. 기대. 다른 기존에 나와 있는 종목들보다 우선 기존에 깔려 있는 매물 부담 오버행도요. 이게 사실은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오버행이 굉장히 큰 부담이 큰 종목이에요. 실제로는 큰 종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없다, 그렇죠? 근데 신규 상장주는 보호 예수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메자닌 물량이 중요한 겁니다. 메자닌 원래 건축 용어죠. 1층과 2층 사이 중간 공간 메자닌. 자, 상장되기 전 중간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간 다음에 상장시키고 뻥튀기 시켜서 먹고 나오는 겁니다. CB, BW 뭐 이런 걸로 해서 치고 들어온 이 헤지펀드의 투자 방식 메자닌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축 용어, 건축에서 그 1층하고 2층 사이에 중간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뭐 서지 같은 것들도 만들고 조그만 뭐 비밀룸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 물량이 무서운 거지. 이거 공모 보호 예수 물량은 이건 실제로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다루는데 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드리면, 자,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 자, 이거 이제 요 시기가 왜 피크가 되느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요소는 두 가지. 기술적으로는 딱 하나, 피보나치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덮어놓고 피보나치입니다. 물을 필요도 없고 다른 지표 아무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신규 상장주는 오로지 피보나치 딱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대부분 그 라인에 다 들어맞게 되어 있죠. 피보나치로 그렇게 구성을 하는 종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상장 때 종목을 잡아나가는 포인트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종목이 성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성장성이 강한 섹터에 들어가냐는 얘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최근에 들어갔던 삼진식품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었죠. 아니 어묵이 뭐 그렇게 성장성이 높겠냐고. 그건 보나 마나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 비교는 뭐였죠? 룰대로 어묵. 아니 어묵이 이게 뭐 그렇게 무슨 K어묵 같은 개소리를 하고 설레발치고 있는데 어묵이 무슨 그렇게 성장성이 대단히 높겠냐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비교 방식도 설계해서 기존에 어묵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품기업들, 한성기업 같은 애들, 맛살, 크래미, 어묵, 다른 회사들 뭐 삼호어묵이라든가 부산어묵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사조, 한성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상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높거든요. 실적은 비교도 안 되는 주제에 시가총액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뭐 할 건데 AI 어묵 만들 거야? 삼진식품에서 뭐 여기서 뭐 AI 어묵 만들 겁니까? 아니면 뭐 어묵 로봇을 만들 거예요? 어묵을 만드는 로봇을 만들 겁니까? 어묵을 먹는 로봇을 할 겁니까? 어묵 요리를 해주는 어묵 요리사 로봇이라도 만들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성장성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보험 대리점 이런 거, 생각해 볼 것도 없잖아요. 보험 대리점 이게 성장성이 뭐 있겠냐고. 인슈어테크 1호 개풀 뜯어먹는 소리. 상장주 중에서 1호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기업 중에서 성공한 기업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알지노믹스가 이걸 좀 깨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우리 증시 상장 역사에서 1호 타이틀 달고 들어온 기업 중에서 성공한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망한 기업들은 잔뜩 있죠. 1호 타이틀 달고 들어온 기업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1호 타이틀을 들고 들어와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징크스를 깨주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상폐돼버린 셀리버리 1호 타이틀 달고 들어와서 망한 기업이고요. 이익 미션은 테슬라 특례 상장 1호 기업 제주맥주 이 꼬라지 되어 있고요. 제주맥주 이 꼬라지 되어 있고요. 1호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알지노믹스가 깨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아이지넥 같은 경우도 1호 타이틀 달고 들어왔어요. 그럼 뭐 할 거야? 보험 대리점이 뭐 그렇게 크게 되냐고. 보험 대리점 기업 중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도 있죠. 예? 지분 경쟁 붙어가지고 무슨 에셋이었더라? 이름을 까먹었는데 A 플러스 에셋 A 플러스 에셋 얼라이언스하고의 지분 경쟁 붙어가지고 들어가는 최근에 이렇게 올라 들어왔습니다만 그 이전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완전 뭐 거의 망초죠. 이게 뭐 하는 기업이에요? 보험 대리점 아이지넷처럼. 이게 뭔 성장성이냐고 이런 거. 그래서 성장성을 중요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오늘 상장이 된 이 리브스메드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강한 분야 맞죠? 수술용 로봇 성장성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강한 건 맞는데 성장성이 강하더라도 나머지 여타 기존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 경쟁자가 없거나 혹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미친 듯이 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로봇주가 하나 상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로봇주가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이런 거 하는 로봇이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튀죠. 당연히 그냥 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에임드 바이오라든가 알지노믹스라든가 앞쪽에 이 ABL 바이오 같은 애들이 크게 터트려 놓고요. 그 뒤로 뭐 인투셀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잔뜩 기대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튀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2023년도라 그러면요. 좀 못 씁니다. 2023년도 바이오 다 죽고 나가던 시기니까. 알테오젠, 니가캠, ABL도 죽는데 뭐 걔들이라고. 알테오젠, 니가캠, ABL 같은 경우가 기술 인증을 훨씬 더 많이 한 기업들이잖아요. 얘들이 대표 네임들 아닙니까? 걔들도 다 죽고 나가는데 그 상장돼가지고 혼자 힘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 방식으로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연말이 되면 앞서서 지금 연말 연초가 되면은 신규 상장주를 노린다. 그래서 제가 맨날 신규 상장주 욕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서도 이거 설명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있죠. 이런 식으로 각 섹터들을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만들어 두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있죠. 옛날에 만들어졌던 일본 이슈하고 이게 수시로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둔 거 일본 규제 수혜주 이런 거 있다라면 요 게임주 바로 앞쪽에 보면 신규 상장주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쪽에 있는데요. 이 신규 상장주가 1년에 100개씩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1년 구간으로 잡으면 이거 다 보지도 못해요. 이거 어느 쪽으로 주 타켓을 보냐 하면 이제 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상장됐던 종목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테마에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우주항공 테마 이런 거 그러면 테마 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 거 그거는 그냥 당연히 노리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게 아닐 경우에 최근에 상장됐던 종목을 집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잘못된 방식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신규 상장주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물량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런 물량. 공모에서 보호 예수는 공모 단계에서 걸려있는 공모에서 들어왔던 그 받은 물량 그거를 뒤에 판다라는 얘기고 실제 무서운 물량과는 공모에서 들어오기 이전에 그 전에 먼저 들어와 있던 물량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타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주가 올라들 때 공모 물량은 안 나왔어도요. 그 전 물량들 같은 경우가 이전 물량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54만 주. 그리고 여기서 36만 주. 이거 공모에서 들었던 물량은 이 물량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거 나올 수가 없는 물량이잖아요. 이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공모하고 관련 없는 물량들이거든요. 예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매전인 물량들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들, 메자닌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풀리는 시기가 상장 초기입니다. 초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시가서 신규 상장세 계속 해드렸죠. 기간이 있죠.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날짜까지 맞춰서 판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노리는 저가에서 매수를 노리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에서 노리는 입장이라 그러면 이 오버행 물량들이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은, 그래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공모 물량이 나오기도 전에 그 전에 벌써 다 팔아치고 게임 끝나버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전에 아까 보셨던 그 아이즈넷 같은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 들어가 보면 일찍이 다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저가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아우토크립토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보면 일찌감치 다 때려 팔아버리죠. 아이즈넷, 자, 이런 종목들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일찌감치 다 때려 팔아버리고 물량들 보신 것처럼 첫날 194만 주 팔았어요. 자, 지금 얘가 지금 올 2월 달에 나와서 거의 1년 다 돼가는 겁니다. 누적으로 지금 460만 주인데요. 460만 주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40%가 넘죠. 1년간 전체 매도 나온 물량의 40%에 달하는 물량이 첫날 장대 물량 여기서 다 터져 나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서 보면 1개월, 2개월, 3일, 2월이니까 5월 4일이 3개월인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보위에서 풀리자마자 그냥 또 풀리자마자 이렇게 때려버리죠. 이렇게 이때 들어오면 벌써 300만 주나 이렇게 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우토클립토 같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별 볼일 없는 거고, 이쪽엔 그래도 일단 성장 이슈 자체는 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케이스죠. 153만 주 첫날 일단 물량 대부분이 다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첫날이 7월 15일이에요. 그럼 이제 한 달씩 쪼개서 보는 겁니다. 8월 15일, 자, 물량 없고요. 일단 대부분 앞쪽에서 벌써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버행 물량들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7월 15일, 8월 15일이면 8월 15일, 16일이면 여기죠? 네. 지금 여기 아닙니까? 오버행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거든요. 8월 18일. 벌써 그 사이에 이때 주가가 지금 주가잖아요. 다 까져 버렸어요. 다 까져 버렸죠. 자, 다 까지면서 추가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버행 물량이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 첫 달 물량 요만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 15일 수준 들어가게 되면, 자, 9월 15일부터는 없죠. 이제 별로 없죠. 그 다음에 3개월 차 10월 15일 들어가 보면 요때도 다시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량이 앞쪽에서 벌써 다 팔려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요런 케이스의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이슈를 타고 올라갈 만한 종목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갔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상장한, 여러분들 기억에도 이렇게 왕창 박혀 있는 에임드하고 이런 쪽에 뭐 노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쭉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어제 같은 경우 테라브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었고, 아크릴 같은 경우도 어저께 반등이 나왔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치고 돌아오는 쪽에서 단타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잡아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DS 단석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따따블로 2023년도에 따따블로 시작해가지고 주가 개박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반등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계속 줄줄이 박살을 나고 난 다음에 6개월치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오버행 6개월짜리 마지막 오버행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그 앞쪽에 또 의약계의 뭐 쿠팡이 같은 개 설레발 치고 사기 쳐가지고 개인들 완전히 망가뜨렸던 종목인 블루 엠텍 같은 종목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언제 상장이 되냐라고 하면요, 12월 13일 12월 중순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연말 쪽에 이슈몰이가 가능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연말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연말에 배치를 집중적으로 시켜가지고 IPO에 대한 관심을 올려야 다음 연도에 IPO 흥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버행 물량들 쫙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늦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뻥튀기가 몹시 심했던 종목은 6개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뻥튀기가 또 이렇게 모든 종목의 뻥튀기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건 아니죠. 이렇게 모든 종목이 이렇게 심한 건 아니라서 뻥튀기가 적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버행 빠서 빠져나오는 구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이게 혹은 테마를 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비교적 짧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앞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묻어버리라고 들어갔던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장이 12월 19일이고요. 저가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게 3월 17일입니다. 딱 3개월 지나고 돌아 나오는 거죠. 3개월 지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홀딩형으로 노려야 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홀딩형으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자,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이 한국 PIM입니다. 우리 이쪽에도 있죠. 한국 PIM은. 여기도 지금 있어요. 한국 PIM 여기에 있는 이 종목. 한국 PIM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넥스트에서 넘어오기는 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예, 얘가 지금 이게 언제 거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7개월, 8개월 가까이 되죠. 연초되면 이제 8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 앞쪽 종목이 세크예요. 세크 4월 말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6개월 넘은 종목들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 볼까요? 4월 28일입니다. 바닥에서 나온 게 11월 17일이고요. 딱 6개월 넘고 이제 감이 슬슬 잡히십니까? 예. 이 구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버행들 물량들 다 나와가지고 나온 물량들 다 나오고 주가 그 오버행 터지면서 주가도 개박살 나고 날 것 깨질 만큼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요거 노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10월 28일이 딱 요게 6개월 아닙니까? 없죠.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자, 그 전에 이미 다 나와버렸으니까요. 앞쪽에서 벌써 다 터져서 다 나와버렸으니까 첫날 물량 대량으로 터지고, 그리고 앞쪽에서 지금 물량, 그 다음에 1개월, 2개월 이쪽에서 물량 다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물량이 다 터져 나오고 그 사이에 주가가 퍼센트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룰. 자, 고가 대비 70% 하는 평균치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치예요. 고가 대비 70% 이상 주가가 깨지거나 꼴지고 3개월을 넘겨서 오버행 물량이 다 나온 종목들 중에서 시장 이슈 타고 올라갈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 이렇게 엮여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평시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연말 연초 같은 경우가 신규 상장의 피크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평상시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 같은 경우까지 가서 또 연초 랠리 신규 상장 러시들 쭉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2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 지난 5월달, 그 다음에 8월달 요런 쪽에서 쫙 지나가가지고 이제 물량 다 나오고 주가 조정 신나게 받은 종목 중에서 이슈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위쪽에서 이쪽의 종목은 해당이 안 되죠. 최근 쪽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뭐 그래피라든가 할라캐스트 같은 거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자, 그 앞쪽에 이제 그래피도 지금 뭐 장난하는 종목이고요. 그쪽에 뭐 S2W 같은 경우도 지금 쭉 들어왔죠. 이런 케이스. 자, 이거 보게 된다 그러면 이 S2W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19일에서 이제 딱 3개월 지나갔던 종목입니다. 이건 딱 3개월 지나갔죠. 이슈 타는 종목. 자, 여기도 같은 경우 보면 59만 주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월 29일, 10월 19일 쪽 가보면 다시 터지죠? 이렇게 또 오버행 들어가서 한 달 지나서 딱 한 달 채우고는
기다리는 대지 보호 예수 물량 터지는 거 나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이 강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 달이 아니라 3개월 정도가 될 7월 이후 종목 상장 같은 경우 3개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11월 19일 이후로 보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물량이 나오긴 나오는데 매수도 들어오고요.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흐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딱 3개월 이후 물량이 지금 500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거 3개월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종목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쪽에서 이제 그 다음 쪽으로부터는 신경 사실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6개월 이상 같은 경우는 물량 나오는 우리가 뭐 보호해서 물량하고 이런 거 물량 500 물량 계산할 때 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에서 파는 경우가 매우 적은 물량들이 6개월 쪽에서부터는 최대 주주, 재무 투자자, F1들 이런 물량들이잖아요. 최대 주주하고 재무적 투자거든요. 걔들은 원래부터 파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장내에서 이렇게 IPO 상장됐을 때 이렇게 노려가지고 치는 이 메자닌이 아니잖아요. F1은 메자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개월 지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뭐 죽여 때려 팔고 그러는 거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S2W보다 여기 지금 딱 3개월 된 종목이니까요. 그 앞쪽 종목들이죠. 그래피, 할라캐스트 이런 종목은 지금도 한참 뭐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유명한 종목이니까 빼고요. 이제 그 아래쪽에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유명한 종목, 아주 뭐 날려주는 종목이니까 빼고 요 사이 구간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건 이제 3개월 바로 직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먼저 일단 물량이 다 나왔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SW가 있고 그다음에 명인제약이 있고 노타 같은 종목들이 있죠. 지금 이 노타. 근데 이 노타가 11월 해가지고 지금 1개월 아직 2개월이 채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2개월이 아직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년 딱 2달치 넘어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내년 초에 2달치 넘어 들어가고 주가가 이 저점선에 들어오는 경우에 자, 내년 초까지 조금 더 기다려서 내려오는 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월 내년도 1월 3일 그러니까 내년 1월 5일 이제 실질적으로 사는 첫날 요때 이제 두 번째 보유해서 물량이 풀려 나오게 될 종목이 되는 겁니다. 노타. 자, 이렇게 살펴보면 노타 앞에서 터져 나왔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 터져 나왔죠? 한 달 1개월 차 그대로 터져 나왔잖아요. 52만 주. 그럼 이제 2개월 차 물량 같은 경우가 내년 연초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와가지고 똑 떨어지는 구간 여기서 누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 이런 식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크게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게 지금 요 다음에 여기 구간이죠. 3개월 이후 구간부터입니다. JPI 헬스케어 자, 같은 경우에 지금 8월 21일에 들어와서 이제 3개월 넘어서 지금 4개월째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게 되면 자, 물량들 첫날 벌써 다 나왔죠. 이게 전체를 첫날 다 터졌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첫날 벌써 다 빠져나온 케이스 같은 경우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첫날 보유 물량의 전체를 다 팔고 그 뒤에 물량이 안 나오지 않느냐. 이건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 팔론 벌써 다 팔아버리고 그 게임 끝난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오히려 뒤로 지금 밀어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경우고요.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상장 초기에 팔아버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물량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가 되고 그만큼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앞쪽에서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SNC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 여기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NC스 우선 뭐 하는 놈인지부터 봅니다. 올라갈 만한 성장 모멘텀이 눈에 띄지 않으면 볼 필요 없으니까 조선이네요. 자, 대한조선, SNC스, 조선기자재. 자, 이게 조선기자재라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조선기자재라면 이제 밸류에이션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밸류에이션 아직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 15배니까요. 이제 조선기자재 평균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량 부담만 덜으면 어느 정도 올라돌 수 있다는 얘기죠. 방장 지금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이 극바닥 리버설 찍고 지금 돌아 나오는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급 부담이 덜어지느냐만 살펴보면 되죠.
자, 그러니까 제 가정으로 최근 3개월로는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에 여기서 이제 10만 주 정도 나왔어요. 그럼 앞쪽에서 이제 거의 다 팔았다는 얘기죠. 팔면 다 팔았다는 얘기죠. 요거는 진짜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나왔고요. 10월 19일 쪽엔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월 19일 여기서 10만 주. 그럼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밸류에이션 남들하고 키 맞춰졌고요. 예? 크기로는 뭐 아직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건 아닌데 이건 뭐 조선 기자지니까요. 예? 조선 기자니까 뭐 요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충분히 조정받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15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조선 기자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 하나 열어보시면 돼요. 성광밴드 태광. 예? 삼양엠텍 같은 종목들은 빼고 조금 느린 형태의 종목 중에서 성광밴드 태광 여기 12배. 그렇죠? 삼양엠텍은 굉장히 높을 거고요. 11배. 그렇죠? 여기 그래서 조금 그보다 이제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배고요. 그러면 여기 SNC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내후년 쪽 내년 들어가게 되면 이제 2027년이 12개월로 들어가니까 12배 정도면 요런 정도라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요까지 몫은 쉽게 따먹을 수 있는 종목이 한 칸 정도는 따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조선주들 지금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중간 갭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만원이고 4만원까지 30% 정도 수준은 먹을 수 있는 종목.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 따로 이렇게 딱 체킹 해가지고 걸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들 하셨습니까? 대한조선은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사이닉 솔루션 같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가능한 종목이죠. 성장주잖아요. 가능한 종목이죠. 이런 케이스도. 이것은 이제 아래로 똑 내려 들어가면 고가 대비 50% 라인 수준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가 밑으로 사는 가격에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들,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반도체 모멘텀 성장 모멘텀 탈 수 있는 튕겨나가는 모멘텀을 탈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하이닉스양, 사이닉스 솔루션 이미 2번이나 걸쳐서 시세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 이제 타이밍 딱 노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조금 긴 시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앱을 채팅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오르고에 최고 전문가들 검증된 최고 전문가들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저렇게 자기 이름으로 방을 쭉 열어두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신규 상장주들을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전문 분야 그리고 접근 방법이 다 틀리죠. 단타도 있고 중장기도 있고 똑같은 단타라도 테마주 단타가 있고 급등주 단타 있고 재료주 단타도 있고 급소매매 단타도 있고 이 신규 상장주들 저가에서 잡고 들어가서 튕겨져 나가는 종목들 잡고 들어가서 노리는 이런 형태의 단타 스윙 전문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어오시면 아마 한 3분 정도의 전문가분들이 신규 상장주 집중 공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돼요. 이게 항상 매년 똑같은 흐름으로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허관날 신규 상장주 들어가서 망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게 100개씩 열리는 게 지금 12년째입니다. 10년이 넘어요. 신규 상장주가 연말만 되면 이러고 하는 건 그보다 더 길고요. 연말 연초에만 랠리를 집중적으로 랠리 보이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서부터 얘기한 얘기고요.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대문 환짝 열리기 그보다 전서부터 이어진 전통 관례입니다. 5월엔 팔고 떠나라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이런 거 신규 상장주들 집중 공략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신규 상장주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이익을 제대로 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